그 필기를 좀 잘 해놓으세요. 어? 저번에 풀어줬는데 그런 문제도 또 틀려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다 그런 거야? 수업 시간에 필기를 안 했나? 자, 지혜네 가족이 주말 체험 마을에 다녀왔는데 갈 때는 시속 80km로 달렸고 올 때는 30km 더 먼 길을 시속 60km로 달려서 4시간이 걸렸다. 체험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자, 집에서 어, 체험 마을을 가는데 갈 때는 시속 80km로 갔어요. 그런데 올 때는 갈 때보다 30km 더 먼 거리를 어, 시속 60km로 달렸어. 자, 그래서 4시간이 걸렸다. 그럴 때 돌아올 때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돌아올 때 걸린 시간. 알았지? 자, 그러면 이 거리를, 처음 거리를 x라고 하자고, x. 어? 그러면 갈 때는 x킬로미터를 갔는데 올 때는 x 플러스 30을 온 거지. 자, 그런데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80분의 x 이렇게 되는 거고 올 때는 속력이 60이니까 60분의 x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은 4시간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죠. 그러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뭘 곱해요? 그렇지. 240을 곱해주면 되지. 그럼 여기에 240을 곱하면 3x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240을 곱하면은 4가 남으니까 4 바로 x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4 곱하기 240이지. 그러니까 4, 4, 16, 4, 2, 8, 96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풀면 3x 플러스 4x 플러스 120은 960이니까 7x는 840. 그러면 x는 뭔가요? 12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지금 이 원래 거리가 120km였던 거야. 알았지? 근데 우리 보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 올 때 걸린 시간을 구하시고 그랬잖아. 지금 이게 올 때 시간이지? 이게. 자, 이게 올 때 시간이야.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12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올 때 걸린 시간은 60분에 120 플러스 30 시간인 거야, 이게 시간. 그러니까 60분에 15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대분수로 바꿔, 대분수로. 그러면 뭐가 되냐면 2와 60분의 30이 되잖아. 그러면 지금 이게 시간이니까 이걸 분으로 바꿔야지.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그렇지. 2시간 30분.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렇지. 어? 그 고쳤으면 세모로 바꾸세요. 다 필기했어? 음.
자, 859번.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시속 40km로 달리는 자동차로 가면 시속 15km로 달리는 자전거로 갈 때보다 1시간 30분 빨리 도착해요. 이때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A, B 사이를 한 번은 시속 40km로 가고 한 번은 시속 15km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자동차로 가면 자전거로 갈 때보다 1시간 30분 빨리 도착하잖아요. 빨리 도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적게 걸리는 거야? 네, 적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시간이 많이 걸려? 자전거가 시간이 많이 걸려? 자전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런데 그게 1시간 30분 빨리 도착한다는 얘기는 그 두 시간의 차이가 1시간 30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전거가 많이 걸렸잖아. 그러니까 자전거 시간에서 자동차 시간을 빼면 1시간 30분이라고. 알겠죠? 어? 자전거 시간에서 자동차 시간을 빼면 1시간 30분이다. 그게 자동차가 1시간 30분 빨리 도착한다는 것의 의미야. 그렇죠? 그러면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야. 속력분의 거리. 그럼 이 거리를 X킬로미터라고 하면 자전거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그렇죠. 15분의 X가 되는 거야. 이게 자전거 시간이야. 자동차 시간은. 그렇지. 그럼 이거를 빼면 1시간 30분이잖아. 근데 1시간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시간으로. 시간으로 바꾼다고. 분이 아니고 시간으로. 그러면 이것은 1과 2분의 1 시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분모를 없애야 되니까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지.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그렇죠. 120이지? 그래서 전부 120을 곱해요. 그러면 15에다가 8을 곱하면 120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120을 곱해서 약분하면 8이 남아. 그래서 8x가 되겠고, 여기에 120을 곱하면 3x가 되겠고, 여기에 120을 곱하면 약분해서 60이니까 18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x는 180이니까 x는 36. 자, 그래서 답이 36km 이렇게 나온다. 자, 860번. 집에서 극장까지 가는데 시속 5km로 걸으면 상영시간 15분 후에 도착하고 시속 7km로 가면 5분 전에 도착을 해요. 집에서 극장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자, 집에서 극장을 가는데 시속 5km로 한번 가고 시속 7km로 한번 가는 거죠. 그런데
어디가 느려? 5km가 느리죠. 느리게 갔더니 시작을 하고 15분 후에 도착을 한 거야. 빨리 갔더니 5분 전에 도착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말하는 것은 이 둘의 걸린 시간의 차이가 몇 분 차이 나요? 20분 차이 나는 거야. 20분. 어? 한 번은 15분 후, 한 번은 5분 전. 그러니까 이게 20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에서 적게 걸린 거를 빼서 20분이 나와야 돼. 알았지? 그러면 어디가 시간이 많이 걸려? 빨리 가면 많이 걸려? 느리게 가면 많이 걸려? 느리게 가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느리게 간 시간에서 빨리 간 시간을 빼면 20분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느리게 간 시간은 그렇지. 5분의 x가 돼요. 빨리 간 시간은 7분의 x. 이거를 빼면 20분인데 이 분도 시간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기준은 속력이라고, 속력. 여기가 킬로미터 퍼 시잖아. 그러면 거리는 단위가 킬로미터고 시간은 시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2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그렇지. 60분 20이니까 3분의 1 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를 없애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5를 곱해요. 그럼 여기에 105를 곱하면 21이 남아요. 여기는 105를 곱하면 15가 남아요. 여기에 105를 곱하면 35가 남아요. 그래서 6x는 35니까 x는 6분의 35. 요거 약분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답이 6분의 35km. 답이 3번이 되겠다. 다 적었어? 자, 862번. 아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60km로 집을 출발했는데 15분 후에 엄마가 차를 타고 시속 80km로 따라간다면 엄마는 아빠가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에 만날까요? 자, 아빠는 시속 60km 먼저 출발을 했어요. 엄마는 시속 80km로 나중에 출발했는데 몇 분 후에 출발했냐면 15분 후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출발을 했는데 엄마가 빠르니까 계속 가다 보면 따라잡는단 말이야. 어. 그러면 아빠가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에 만날까요?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게 맞나? 두 사람이 시간차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만나. 그럼 이 만난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요? 그렇지. 움직인 거리가 같다야.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빠 거리하고 엄마 거리가 같다야. 그게 만난다는 것의 의미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직선 따라잡기라 그래요. 직선 따라잡기. 자, 그러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뭔가요?
그렇지.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야. 알겠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아빠가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에 만나느냐. 그러니까 아빠 시간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아빠 시간을 x라고 하자고. 그러면 아빠 거리는 아빠 속력 곱하기 아빠 시간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60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15분 후에 출발을 했으니까 아빠 시간에서 15를 빼야 돼요. 15분을. 그런데 이거를 분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바꿔서 나타내야 된다고. 단위 통일을 해야 돼. 단위 통일. 여기서 시간의 단위는 C란 말이야. C. 그러면 여기 15분은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간이 돼요? 그렇지. 4분의 1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 시간은 뭐가 되냐면 x 빼기 4분의 1 시간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 엄마 속력을 곱하면 이게 엄마 거리야. 그러면 직선 따라잡기는 움직인 거리가 같다니까 이 두 거리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면 60x는 80x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80x를 넘겨서 빼면 마이너스 20x는 마이너스 20이니까 x는 1. 그래서 1시간.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다 풀겠나요? 어. 자, 863번. 친척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데 두 대의 차로 나누어 타고 출발을 했어요. 한 차는 먼저 출발하여 시속 60km로 달렸고 또 다른 차는 20분 늦게 출발하여 시속 70km로 달려서 목적지에 두 대의 차가 동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다면 목적지까지 거리는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방금 문제랑 같은 거야. 자, 처음 차는 시속 60km로 갔어. 네, 두 번째 차는 시속 70km로 갔는데, 20분 늦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도착했어. 자, 그러면 처음 차가 X시간 걸렸다고 하자. 그럼 여기는 실제로 달린 시간은 얼마 달린 거냐면 20분을 덜 달린 거잖아. 20분을 뺀 만큼 시간이 걸린 거야. 알겠죠? 그럼 20분을 시간으로 바꿔야지. 이건 그렇지. 3분의 1 시간이지. 그래서 여기는 x 빼기 3분의 1 시간이 걸린 거야. 그런데 이렇게 간 거리나 이렇게 간 거리나 거리는 똑같다고. 알겠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60x하고 70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이 이게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분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양변을 10으로 한 번씩 약분을 해놓고 그러면 6x는 7x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되지? 7x를 넘기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분의 7이지. 그래서 x가 3분의 7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분의 7 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2와 3분의 1이니까 2시간 20분 걸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 시간을 구하라 그랬어?
뭘 구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거리를 구하셔잖아. 그러면 다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래서 이 속력에 이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거리는 60 곱하기 3분의 7 해서 140km.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다 적었나요? 어. 자, 이거는 직선 따라잡기야. 직선 따라잡기. 자, 둘레 길이가 3000m인 호숫가를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여 걸어갔다. A는 분속 80m, B는 분속 70m로 걸었을 때 몇 분 후에 만나나요? 자, 이건 호수를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죠. 어? 그럼 반대 방향으로 쭉 따라서 걷다가 보면 중간에 어떻게 돼? 만나. 알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 마주보기라고 합니다. 원 마주보기. 그러니까 이게 따라잡기가 있고 마주보기가 있는 거야. 알겠지? 직선도 이제 우리가 아직 그 문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출발하고 이렇게 출발해서 중간에 만나. 이거는 직선 마주보기. 어? 방금 우리가 풀었던 거는 한 사람, 두 사람 다 이렇게 가는데 시간차를 두고 가서 중간에 만나잖아. 이게 따라잡기. 이건 마주보기. 알겠지? 어. 이거는 원 마주보기. 알았죠?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원 따라잡기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지금, 둘레는 3000m고, 어, 여기는 분속 80m, 여기는 분속 70m로 가는데 중간에 만났어요. 그러면 이 만나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이 만나의 의미를 알아야 돼, 만나. 만나. 두 사람이 손잡아 막.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수학적 의미. 간 거리가 같아요? 아니지. 자, 마주보기에서 이 만나의 의미는 뭐냐면, 자, 봐봐.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더하면 뭐가 돼요? 그렇지.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리 합이 한 바퀴가 되는 거라고. 이게 만나의 의미입니다. 알았죠? 거리를 더하면 한 바퀴가 된다. 거리를 더하면 전체 거리가 나온다. 알겠지? 그게 만나의 의미야. 자, 그래서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나요? 이 두 사람이요. 속력은 다르지만 걸어간 시간은 똑같아.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계속 걸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걸어간 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면 각각 X분씩 걸어갔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속력 단위가 미터 퍼 분이기 때문에 분이 기준이야, 시간은. 알겠지? 자, 그러면 거리는,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러니까 이 속력에 이 시간을 곱하면은 이쪽 거리가 되고 이 속력에 이 시간을 곱하면 이쪽 거리가 돼. 그래서 이 두 거리를 더하면 전체 거리가 나온다. 자, 그래서 80x 플러스 70x가 3000이다.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그러면 150x는 3000이니까 x는 20이죠. 그래서 답이 20분이 돼요. 식만 세우면 답은 금방 나오죠? 어디다가? 네가 쓴 거 맞아? 그럼 생으로 바꿔. 자, 다 적었어요? 어. 자, 하늘이와 수영이네 집 사이 거리는 1400m인데, 하늘이는 분속 80m로, 수영이는 분속 60m로 각자의 집에서 상대방의 집을 향하여 동시에 출발할 때, 자, 몇 분 후에 만나게 되나요? 몇 미터 떨어진 곳인가요? 자, 하늘이하고 수영이가 있는데, 1400m야. 그런데 각자 상대방을 향해서 걸어가요. 이게 직선 마주보기죠. 직선 마주보기. 그러면 직선 마주보기는 이 두 사람의 거리의 합이 전체 거리가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하늘이는 분속 80m, 수영이는 분속 60m로 걸어가요. 그런데 각자 동시에 출발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똑같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 거리의 합이 전체 거리가 된다 그랬지. 그러면 하늘이 거리는 80x, 수영이 거리는 60x, 이거를 더해서 1400. 그러면 140x는 1400이니까 x는 10. 그래서 답은 10분. 10분이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래서 그 만났단 말이야. 그 만나는 지점은 하늘이네 집에서는 몇 미터 떨어졌을까요? 그러면 만나는 지점하고 하늘이 집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0분 걸렸잖아, 10분. 그러니까 80 곱하기 10을 하면 거리가 되지. 그래서 800m. 이렇게 답이 나온다. 여기 풀어준 거는 채점을 해놔. 세모든지 동그라미든지 해놓으라고요. 자, 다 적었죠? 자, 둘레 길이가 1100m인 트랙이 있어요. 자, 트랙도 원형이야. 호수도 원형, 트랙도 원형. 자, 그럴 때 매분 60m 속력으로 걷는 형과 매분 50m의 속력으로 걷는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걷는데 다시 만나는 시간. 자, 보세요. 두 사람이 같은 속력으로 나란히 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은 빨리 가고 한 사람은 느리게 가요. 알겠지? 딱 출발하면 벌써 이제 1분 지나면 10m, 2분 지나면 20m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나중에 불러도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은 서로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어?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사람이 여기만큼 왔는데 빨리 가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 뒤에 등을 탁 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난다는 게. 그러면 이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원 따라잡기라 그래요. 원 따라잡기. 어. 그러면 원 따라잡기에서 서로 만난다는 것의 의미. 그게 뭐냐고. 어? 그게 뭐냐면 봐봐. 천천히 간 사람은 이만큼 왔잖아. 근데 빨리 간 사람은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 온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가 난 거야. 이게 원 따라잡기에서 만나의 의미입니다. 원 따라잡기에서 만나의 의미.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가 난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1100m짜리 트랙이야. 걸어간 시간은 똑같아요. 동시에 출발해서 계속 걷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속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한 바퀴 차이가 난 거야. 그러면 둘 다 X분을 걸었다고 하자고. 그러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자, 그러면 형거리는 60X, 동생거리는 50X. 그 차이가 한 바퀴가 나온다. 알겠죠? 자, 그래서 10x는 1100이니까 x는 110이 나오죠. 그러니까 110분이 지나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다 풀겠나요? 자, 867번 10% 소금물 200g이 있는데 여기에 몇 g의 물을 넣으면 8% 소금물이 되나요? 자, 그러면 10% 200g에 물을 넣어서 8%를 만들었죠? 어. 그럼 여기에 그냥 물을 넣었어. 물은 농도가 몇 퍼센트야? 아, 0%, 0%. 그렇죠. 아, 여기 맹물이야. 소금이 없어요. 그럼 0%몇 g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Xg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g이 돼? 그렇죠. 200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넣을 때 소금량은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변동이 없죠. 그냥 물만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소금하고 이쪽에 소금이 서로 같아야 돼. 소금을 넣은 건 아니니까. 그럼 소금을 구하는 공식은 농도 곱하기 물이야.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그래서 여기 농도 10%. 그런데 이제 농도를 쓸 때 분수로 바꿔서 쓴다고. 그래서 100분의 10 곱하기 200. 그럼 여기 있는 소금이 나와. 여기는 소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여기에 있는 소금은 100분의 8 곱하기 200 플러스 X. 농도 곱하기 물이 소금이니까. 그러면 이 두 소금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100을 곱해요. 그러면 2000은 1600 플러스 8x 이렇게 되죠. 그래서 1600을 넘겨서 빼면 400 나오지. 그래서 8x는 400이야. 그러면 x는 얼마인가요? 50이 되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다. 자, 868번 15% 소금물 300g 있었는데 15% 300g. 자, 그런데 여기에서 증발을 시켰어요. 증발을 시켰으면은 농도가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25%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를 증발을 시켰을까요?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증발을 시키면 소금이 나가 안 나가? 아니, 안 나가. 소금은 안 나가요. 물만 나가요. 알겠지? 그러니까 증발시킨다는 것은 물만 빼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물을 빼냈다. 그러면 여기서 맹물을 빼낸 거야. 그러면 그 물의 농도는 얼마가 돼요? 0%가 되는 거야. 0%. 그럼 이제 물을 빼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g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빼내면 여기는 몇 g이 될까요? 그렇지. 300 빼기 X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소금은 지금 변동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의 소금하고 이쪽의 소금이 서로 같아야 돼. 자, 그래서 농도 문제는 식이 두 가지가 있죠. 농도식하고 소금식이 있어요. 어? 그래서 농도식은 소금 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게 농도식. 어? 그 다음에 소금식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게 소금식이야. 그런데 농도 문제의 90%는 소금으로 풉니다. 알았죠? 좀 희귀하게 농도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 문제가 나오면 농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소금을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농도 문제는 소금식으로 푸는 거야. 농도 곱하기 물로 푼다. 농도 곱하기 물. 그래서 항상 농도 문제가 나오면 농도를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야. 소금을 구하는 거지. 그래야지 답이 나온다고. 어?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소금은 100분의 15 곱하기 300이야. 여기에는 소금이 없어요. 자, 여기에 있는 소금은 100분의 25 곱하기 300 빼기 x야. 그럼 이게 서로 같아야 된다고. 소금은 변동이 없으니까. 그러면 양변에 100을 곱하고요. 100. 그 다음에 이거는 5로도 약분할 수 있죠. 5로 나누면 3 나오고 5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900. 여기는 1500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를 넘기면 5x는 900을 넘기면 600. x는 12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이 120g이 되겠다.
자, 소금물 240g에, 자, 얘는 지금 소금물이야. 그런데 물 60g을 넣었어요. 여기는 그냥 맹물이야. 0% 60g을 넣었더니 12% 소금물이 됐어요. 그럴 때 처음 농도를 구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농도를 처음에 안 알려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농도 문제에서는 각 그릇에 농도물, 농도물, 농도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진 게 있으면은 그걸 X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처음 농도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이걸 구하란 얘기야. 그럼 여기를 X%라고 해. 그럼 이 둘을 섞어서 이걸 만들었잖아. 그럼 얘가 몇 g이 되겠어? 300g. 그렇죠. 300g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있는 소금하고 이쪽에 있는 소금이 서로 같은 거야. 그럼 소금을 구하는 공식은 농도 곱하기 물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100분의 x 곱하기 240. 여기에는 소금이 없어요. 이거는 100분의 12 곱하기 300하고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은 100을 곱하고요. 0 하나 없애주고요. 12로 약분을 하고 2가 남네. 2로 나누면 15. 그래서 x는 15가 돼요. 그래서 15%예요. 15% 소금물이면 얼마나 짤까요? 바닷물 짜? 많이 짜? 바닷물 농도가 얼만데? 50을 보시면 바닷물 농도는 35%ml입니다. 35%ml. 퍼밀은 퍼센트의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3.5%야. 그게 그렇게 짠 거야. 그러면 15%는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느낌 오지? 먹으라는 건 아니겠지? 어? 이걸 이만큼 국 끓여 놓으면, 어? 그냥 그냥 마시고. 자, 그래서 답이 15%. 자, 870번. 설탕물 400g에서 100g의 물을 증발시켰더니, 그러면, 근데 여기 보니까 딱 봐도 몇 퍼센트짜리인지를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딱, 아, 그걸 구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400g에서 100g의 물을 증발을 시켰어요. 그러면 0%고 마이너스 100g을 한 거지. 그랬더니 16%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X%고 여기 몇 g이 될까요? 아예 300g. 그렇지. 300g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쪽에 있는 설탕이랑 이쪽에 설탕이 같아요. 그러면 설탕은 농도 곱하기 물이니까 100분의 X 곱하기 400. 여기에는 설탕이 없어요. 여기는 100분의 16 곱하기 300. 그러면 이게 서로 같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100을 약분을 시켜버리고, 어, 그러면 4만 남으니까 4로 또 약분을 하고, 그러면 X는, 그렇죠. 그래서 12%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다 적었나요? 네. 던지지. 자, 10% 200g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더 넣어서 20%짜리를 만들 거야. 알겠죠? 자, 여기다 소금을 넣을 거야. 소금 그 자체는 몇 퍼센트일까요? 100%죠. 이건 순수한 소금이잖아. 그럼 100% 소금이지. 어? 자, 그래서 100% Xg을 섞어서 20%를 만든 거야. 그러면 여기는 몇 g이 될까요? 그렇지. 200 플러스 Xg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있는 소금하고 이쪽에 있는 소금이 서로 같다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소금은 100분의 10 곱하기 200이야. 여기에 있는 소금은 100분의 100 곱하기 X야. 그런데 100분의 100은 1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소금 그 자체였잖아요. 지금 우리는 소금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X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더한 것하고 여기 100분의 20 곱하기 200 플러스 X하고 이게 서로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를 여기는 약분을 시켜버리고 어, 그리고 여기도 약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전부 5를 곱하면 되겠네. 5. 그지? 그러면 여기는 20이니까 5를 곱하면 100 더하기 5x는 여기는 이제 약분돼서 다 없어졌으니까 200 플러스 x죠. 5를 곱했다고 5를. 5를 곱해서 분모를 없앴다고 지금. 여기도 그래서 다 5를 곱해준 거잖아. 자, 그러면 x를 넘기면 4x는 100을 넘기면 100이 되죠. 그래서 x는 25. 그러니까 소금을 25g을 넣은 거야. 자, 6% 소금물 500g에 자, 6% 500g이 있는데요. 여기에 물을 290g을 넣고 자, 그냥 맹물이니까 0% 290g을 넣었어요. 그리고 소금을 더 넣었어요. 그럼 100% Xg을 넣었어. 그래가지고 5%짜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는 몇 g이 될까요? 그렇지. 790 플러스 X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왼쪽에 소금이랑 오른쪽에 소금이 서로 같아요. 소금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금은 100분의 6 곱하기 500이야. 여기는 0%니까 소금이 없어요. 여기는 100%니까 그냥 X를 더해주면 돼. 자, 여기에 있는 소금은 100분의 5 곱하기 790 플러스 X. 그런데 이게 서로 같아요. 5%짜리라도 바닷물보다 짜다. 자, 그러면은 분모를 없애야 되니까 전부 100을 곱하도록 합시다. 100을 곱해. 그럼 여기는 3000 플러스 100 x는 여기는 5만 남았어. 그러면
5, 7에 35, 5, 9, 45. 그러니까 3,950 플러스 5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5x를 넘겨서 빼면 95x는 3,000을 넘겨서 빼면 950, x는 10. 그래서 더 넣어야 하는 소금은 10g. 이렇게 답이 나오죠. 다른 거는 왜 짜요? 소금이 있고, 자꾸 내 편대로 그런 거. 어떻게 알았지? 짠, 이거 뭐, 소금이 녹아서 그 소금이 어느 정도. 바위에서 나온 거지, 바위에서. 아, 약간 내리. 그렇지. 어. 그래요? 어. 어? 그러니까 바다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이 모이는 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에서 계속 물은 들어오는데 증발을 시키면 그 안에는 소금은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 물만 증발되지. 그러니까 얘가 계속 졸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지. 나중에 다 이게 갇힌 바다가 됐는데 계속 물이 증발을 하면 계속 농도가 높아지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해잖아. 사해는 농도가 20%쯤 된다 그러잖아. 근데 그게 더 졸여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 거기가 소금 광산이 되는 거야. 그냥 소금만 남아. 물은 다 날아가고. 그게 그 남미에 있잖아. 그 소금 사막. 어. 자, 874번. 소금물 200g에 물 70g과 그리고 소금 30g을 넣어서 처음 소금물의 2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200g 있었어. X% 200g. 그런데 여기에 물을 70g을 넣었어요. 얘는 0% 70g이야. 그리고 소금 30g을 넣었어. 100% 30g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농도가 처음에 2배가 됐어요. 그러면 2X%가 되는 거고, 물은 몇 g이 될까요? 그래, 300g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 X를 구하려면 이쪽에 있는 소금, 오른쪽에 있는 소금이 서로 같다 이거야. 소금이 서로 같아. 그럼 여기에 있는 소금은 100분의 X 곱하기 200이지. 여기는 소금이 없죠. 여기는 30g 있어요. 여기 있는 소금은 100분의 2x 곱하기 300이야. 그러면 이게 서로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요. 여기는 그냥 약분을 해도 분모가 없어지겠네요. 어. 그러면 2x 플러스 30은 6x. 그럼 2x 넘기면 4x는 30이지. 그래서 x가 4분의 30이라서 2분의 15. 자, 그래서 2분의 15% 또는 7.5%.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11% 소금을 200g과 X% 소금을 100g을 섞었더니 13%가 되었을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11% 200g, 그리고 X% 100g. 자, 그랬더니 13% 소금물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13%몇 g일까요? 300g이지. 자, 그럼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소금하고 오른쪽에 있는 소금이 서로 같아. 자, 그래서 소금은 농도 곱하기 물이니까 100분의 11 곱하기 200 더하기 100분의 x 곱하기 100. 자, 이거 하고 100분의 13 곱하기 300하고 이게 서로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여기는 약분해서 분모를 다 없앨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22 더하기 x는 39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22를 빼면 17. 자, 그래서 답은 17이 되겠다. 자, 879번. 어떤 선풍기의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팔리지 않아서 6천 원을 할인을 해서 팔았더니 원가의 10% 이익이 생겼어요. 자, 그럴 때 원가를 구하시오. 자, 원가 정가 문제. 저번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 좀 합시다. 자, 원가가 10,000원이야. 여기에 1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해요. 그러면 10%면 얼마 붙이겠다는 거야? 1,000원을 붙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가가 얼마가 돼요? 11,000원이 되죠. 자, 그런데 이 10,000원에서 11,000으로 바로 가는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세워? 만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만약에 여기에 8%의 이익을 붙여요. 8%. 그러면 얼마를 붙이겠다는 거야? 10,000원에 8%면 얼마야? 800원이죠. 그러면 정가가 얼마가 돼요? 1,8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 만에다가 뭘 곱해? 1 플러스 100분의 8. 이렇게 곱한다고. 알겠지? 이게 8%야. 그리고 이게 10,000원이라고. 10,000원에 800원을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2를 써줘야 된다고. 처음 자기 자신을 써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원가를 X1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알았지?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이익을 별도로 계산을 해서 정가를 구하려고 그러면 식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정가를 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판매가는 여기서 다시 6,000원을 뺀 거죠. 그러면 판매가는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에서 6,000을 뺀 거예요. 그랬더니 원가보다는 10%가 높아요. 그러면 다시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게 서로 같다. 이렇게 해서 유성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00분의 20을 약분하면 10분의 2잖아. 그럼 거기에 10분의 10을 더하면 10분의 12x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10분의 1이니까 1을 더하면 10분의 11이 돼. 그래서 10분의 11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전부 뭘 곱해? 10을 곱해요. 전부 10을 곱하면 12x 마이너스 6만은 11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1x를 여기서 빼면 x는 6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원가를 구하시고 그랬으니까 답이 6만 원이 되겠다. 음, 음. 자, 878번을 봅시다. 네, 6% 소금물 120g과 자, 6% 120g과 8% 소금물을 자, 네, 계속 봅시다. 자, 6% 120g과 8% 소금물을 섞은 후 8% 물을 더 넣어서 여기다가 물을 또 더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5% 240g을 만들었다. 자, 그랬을 때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하죠. 자, 여기 보면 이 두 군데에 물의 양이 안 나와 있어요. 어? 그럼 이거를 x라고 놓고 풀어라 그런 얘기지. 그러면 뭐 여기 x, 여기는 여기도 x?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xy. 그렇죠. 여기 전체가 240이 돼야 되니까 여기 120이라서 이 부를 더하면 120g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을 x라 그러면 다른 쪽은 120 빼기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지금 우리가 몇 분 풀죠? 878번에 뭐 구하라 그랬어?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하쇼.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고 8% 소금물 말고 여기 물, 약물. 알았지?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해야지. 그럼 여기는 120 빼기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소금하고 오른쪽에 있는 소금이 같다고 소금이. 어? 자, 그러면 여기는 100분의 6 곱하기 120, 그 다음에 100분의 8 곱하기 120 빼기 x. 여기에는 소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소금은 100분의 5 곱하기 240. 이게 서로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전부 100을 곱해요. 그럼 여기 100이 없어져가지고 720. 그 다음에 8을 전개하면은 960 마이너스 8x는 100이 없어졌으니까 5, 25, 40, 12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얼마인가요? 168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8x는 1200 마이너스 1680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8x는 이게 마이너스 480이죠. x는 60. 그래서 답이 60g입니다. 자, 다 적었나요? 음. 자, 880번. 어떤 물건의 원가에 5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자, 원가에 5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400원을 할인을 했어요. 400원을 깎아서 판매가를 만들었는데, 이 판매가를 다른 말로 할인가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에는 세 가지가 있어. 원가, 정가, 판매가 또는 할인가. 알겠죠? 그냥 정가에 그냥 팔면은 얼마나 간단해. 간단하지만 그렇게 하면 물건이 안 팔린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할인을 한다. 야, 그랬더니 800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그럴 때 처음 원가를 구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가를 X1이라고 합시다. 자, 정가는 50% 이익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X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5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400원을 빼면 판매가가 돼요. 그래서 X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50 빼기 400인데 이게 원가보다는 800원이 많아요. 그러면 X 더하기 800하고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00분의 150이잖아. 어? 10분의 5니까 10분의 15. 10분의 15를 약분하면 얼마야? 10분의 15를 약분하면 2분의 3이죠. 그래서 2분의 3x 마이너스 400은 x 플러스 800. 그러면 x를 넘겨서 빼면 2분의 1 x는 1200. 그러니까 x는 2400이 나온다. 그래서 답이 2400원이에요. 자, 881번. 원가가 8,000원인 상품이 있어요. 자, 원가가 8,000원이야. 그래가지고, 정가의 20%를 할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얘를 20% 할인. 그랬더니, 원가의 15%의 이익이 생겼을 때, 정가를 구하세요. 이번에는 정가를 X1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20%를 깎아줬잖아. 어? 그럼 몇 퍼센트 받았다는 거야? 그렇지. 80%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정가의 80%를 받았어요. 그럼 X 곱하기 100분의 80. 이게 받은 가격이야. 이게 판매가야. 알았지? 그런데 이게 원가보다는 15%가 높대요. 그럼 원가가 8,000원이니까
8,000원보다 15%가 높으려면 1 플러스 100분의 15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같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10분의 8을 이렇게 약분할 수 있지. 그래서 8로 양변을 나눠주면 여기가 1000이 돼요. 그리고 양변에다 또 10을 곱해요. 그러면 x는 여기다 10을 곱하니까 만 곱하기, 자, 여기가 100분의 115 이렇게 되는 거지. 통분하면. 그래서 100으로 약분을 하면은 100이 남으니까 11,500원. 자, 그래서 답이 11,500원입니다. 자, 원가에 X%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자, 원가가 있는데 X%를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팔리지 않아 20%를 할인을 했는데 원가의 20%의 이익이 생겼어요. 자, 그럴 때 X를 구하죠. 자, 여기서는 지금 X%만큼 높여서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원가를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원가를 우리가 A1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정가는 얼마가 되냐면 A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X 이게 정가예요. 알겠죠? 근데 20%를 또 할인을 했잖아요. 그럼 20%를 깎았다는 얘기는 몇 퍼센트를 받았다는 거야? 80%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받은 돈은 100분의 80이야. 그런데 그게 원가보다는 20%가 높대요. 그러면 다시 원가의 1 플러스 100분의 20 하고 같다.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A가 있으니까 A로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남는 게 바로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하기 100분의 80은 여기는 100분의 120이 돼. 자, 그러면 여기를 10으로 약분을 하고 양변에 10을 곱하면 분모가 없어져요. 그리고 8로 나눠줍니다. 8로 나눠주면 1 플러스 100분의 x는 8분의 12. 8분의 12는 약분하면 얼마야?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럼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전부 뭘 곱하면 돼요? 100을 곱하면 되죠. 100. 자, 그래서 100 플러스 x는 여기다 100을 곱하면 150이 나오지. 그래서 x는 50. 그래서 답이 50이야. 그러니까 50%를 붙인 거야. 자, 883번. 이제 여기 문제는 1문제라고 합니다. 1문제. 자, 1문제는 일시킨다 그래서 1문제. 또는 1의 완성을 1이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1문제라고 하는 거야. 1문제에서는 1의 완성을 1이라고 놓는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형은 12일이 걸리고 동생은 20일이 걸릴 때 이 일을 동생이 4일을 일하고 나머지는 함께 일을 했다. 그러면 형과 동생이 함께 일한 기간은 며칠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일당량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당량. 일당량은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이야. 하루 동안 한 일의 양. 알겠지? 그러면 형은 12일 걸려야 완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분의 몇을 일을 하는 거야? 그렇지. 12분의 1을 일을 하는 거죠. 동생은 20일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분의 몇을 일을 해요? 20분의 1을 일을 해요. 알겠죠? 그런데 동생이 처음에 4일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일을 한 거냐면 20분의 1이 4번 들어간 거야. 그다음부터는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같이 일을 하면 하루에 얼마만큼씩 일을 하게 되냐면 12분의 1과 20분의 1을 더한 만큼씩 일을 하게 되는 거야. 형하고 동생이 같이 하니까. 자, 그것이 X일이 지났어.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완성이 됐어. 그렇죠. 완성을 1이라고 놓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야지. 그럼 여기는 약분하면 5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뭘로 통분할 수 있나요? 60으로 통분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5로 곱했고, 여기는 3을 곱했잖아. 그래서 60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8x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전부 60을 곱해주면 되죠? 60을 곱하면 12 더하기 8x는 60, 8x는 48, x는 6. 그래서 같이 6일을 더 일하면 됩니다. 자, 다 적었나요? 음. 자, 886번. 어떤 빈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수로는 3시간이 걸리고 B 호수로는 A 호수로 3시간, B 호수로 4시간 걸리고 이 물통에 가득 찬 물을 C 호수로 빼내는 데는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 A, B 두 호수로 물을 채우면서 C 호수로 물을 빼내면 물을 가득 채우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릴까요? 자, 이렇게 둘은 채우고 얘는 빼내는 거야. 그래도 여기 채우는 게 더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차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시간의 기준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시당량이라고 해요. 시당량.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일당량이라고 그러고,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시당량이 되고, 분을 기준으로 하면 분당량이 되고, 그런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3시간 걸리잖아. 그러면 1시간에는 전체의 얼마만큼씩 일을 해? 3분의 1이 되는 거야. 4시간이면 4분의 1, 6시간이면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X시간 동안 했는데, 나중에 완성이 된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은 같이 물을 넣는 거잖아. 어? 같이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씩 일을 해요. X시간 동안.
그런데 얘는 빼내잖아요. 그러면 빼기 6분의 1 x가 되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완성이 돼요.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는 12로 통분할 수 있죠. 그러면 12분의 7 x 마이너스 6분의 1 x는 1이니까 분모를 어떻게 해서 전부 뭘 곱해? 12를 곱해요. 그러면 7x 마이너스 2x는 10이라서 5x는 10이니까 x는 5분의 12. 그래서 이거를 몇 시간 몇 분으로 구할 거야. 그러면 대분수로 나타내요. 그럼 2와 5분의 2 시간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5분의 2 시간을 분으로 바꿔야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6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24가 나오지. 그래서 답이 2시간 24분. 자, 이렇게 답이 된다. 다 됐어요? 자, 887번. 강당의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5명씩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하고 6명씩 앉으면 긴 의자는 없고 마지막에 2명이 앉아요. 자, 그럴 때 긴 의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문제를 의자 학생 문제라고 합니다. 의자에 학생을 앉게 하는 문제야. 알겠지? 이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긴 의자가 쭉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에 빈 의자 플러스 2개를 그리는 거예요. 빈 의자 플러스 2개. 그렇게 그리도록 돼 있어. 근데 여기는 마지막에 빈 의자가 없어요. 빈 의자가 0개야. 그러면 뒤에다가 2개만 더 그리면 돼. 그러니까 이 사이가 전부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의자 전체를 우리가 X개라고 하자고. 처음에는 한 의자에 5명씩 앉혀요. 그랬더니 전부 5명이 다 앉고 4명이 못 앉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렇지. OX가 되는 거야. 앉아있는 사람이 5명씩 X줄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4명을 더하면 전체 사람 수가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6명씩 앉혀요. 그럼 6명씩 쭉 앉혔더니 마지막 의자에는 2명만 앉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꽉 찬 의자 개수를 생각을 합니다. 꽉 찬 의자. 의자가 전체가 X개였잖아. 그럼 여기 꽉 채운 의자는 몇 개야? 아니, 꽉 찬 의자가 몇 개냐고. 아니, 여기 사이에 의자가 이렇게 다 있다니까? 의자가? 근데 몇 개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그럼 꽉 찬 의자가 몇 개가 돼? 그렇지. X-1개가 되죠. 전체가 X인데 얘만 꽉 찬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계산해? 여기는 지금 6명씩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6을 곱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꽉 채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6x-1이고 거기에 2명이 더 있다고. 그러면 이 숫자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씹으셔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풀어보면 5x 플러스 4는 6x 마이너스 6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죠. 6x를 넘기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8. 그래서 x는 8이 돼요. 그러니까 의자가 8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개수를 구하시오. 의자 개수. 1번이 답이죠.
자, 다 적었어요? 어. 자, 118페이지 890번. 바둑돌을 이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Y자 모양의 도형을 만든다고 할 때 100개의 바둑돌을 이용하면 몇 단계가 될까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 1단계는 하나, 2단계는 이렇게, 3단계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단계에는 지금 몇 개가 사용됐어? 1개, 2단계는 1 플러스 3개지? 3단계는 1 플러스 3에 다시 3개가 된 거죠. 그럼 4단계는 어떻게 되겠어? 5단계는 3을 몇 번 곱해요? 6단계는 그렇죠. 그러면 X단계는 6일 때 5, 5일 때 4,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100이다. 이렇게 식으로 세워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규칙성 찾기라 그래. 규칙성 찾기. 규칙성을 찾아서 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3, X 마이너스 1은 99, X 마이너스 1은 33. 그래서 X는 34가 됩니다. 네, 답이 34단계. 자, 그러면 숙제는 117에서 120까지 해보세요.